자, 그럼 웹 프로그래밍 응용 3주차 2교시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1교시 때 우리가 어떤 내용 배웠죠? 예, 그 회원제 게시판을 위한 전체적인 구조, 흐름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계도 정도를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계속 이어지는 방식 예고대로 이번 시간은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직접 만드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이거 만드는 과정부터 우리가 직접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생성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충 알겠는데요. 자, C보드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요. 자, 넘버, 서브젝트, 컨텐츠, 크리에이티드, 라이터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죠. 그죠? 여기까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각각에 있는 부가적인 정보들도 다 기존에 있는 게시판 테이블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리가 설명 더 자세하게 드릴 내용은 없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까지 넘버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자,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foreign key, 이건 외래 키라고 번역됩니다. 외래 키. 자,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참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외래 키. 자, 외래 키인데 어떤 게 이걸 외래 키로 설정했느냐 하면 라이터가 외래에서 들어온 키야 라고 하는 걸 지정하고요. references, 그럼 뭘 쳐다보고 있느냐, 어떤 걸 참조하고 있느냐 하면 멤버 테이블 이름입니다. id라고 하는 필드가 그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writer라고 하는 요 값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문자형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멤버에 들어있는 어떤 특별한 키 값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멤버 테이블 한번 보시죠. 자, 멤버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세 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D, name, 그 다음 패스워드,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프라이머리 키를 누굴 잡았느냐면 ID 값을 프라이머리 키로 잡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ID, name, 패스워드일 때 이 ID 값은 숫자가 아니라 어쨌든 문자열로 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그 ID 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ID 값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예, 바로 이 멤버 ID는 라이터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어떤 장점들이 생기느냐 하면, 물론 연결 안 시켜줘도 동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드 테이블을 쭉 만들고 멤버 테이블을 쭉 만들었어요. 자, 멤버가 3명 있고 보드에는 지금 한 5개 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의 글 중에 두 개는 아이디가 ID1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에 의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요, 회원 가입 테이블에 들어가서 여기 멤버라는 테이블에 가서요, ID1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멤버 테이블에 들어있는 여러 개 멤버 중에 ID1이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ID1을 삭제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만약 삭제가 되잖아요. 삭제가 되면 여기에 있는 C 보드에 들어있는 라이터 ID1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글은 어떻게 됩니까? 허공에 뜬 셈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ID1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C 보드로부터 연결이 끊어짐으로써 C 보드에 남겨지는 레코드들, 글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누가 쓴 것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글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이 foreign 키로 잡아놓으면 이 SQL 문장에서 아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딜리트 하려고 들잖아요. ID1을 딜리트 하려고 들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느냐면 C 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글의 레코드에 두 개의 글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네가 지우려고 하는 ID1은 지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내주는 보안 기능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oreign 키를 잡아놓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SQL 문장에서 우리가 테이블 두 개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거기에 셀렉트문을 한번 날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한번 인서트 해보시고 다 해보시면 좋겠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그 크리에이트문을 이용해서 테이블 MySQL 들어가서 작성하시고 제작하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셀렉트를 했더니 세 개의 글이 있습니다. 2번, 3번, 4번.
서브젝트 1, 컨텐츠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봤는데 마지막 라이터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id 1, 두 번째도 id 1, 세 번째는 id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뭔 뜻입니까? 2번 글과 3번 글은 누가 썼다고요? id 1과 id 1 두 개 같은 사람이 썼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4번 글에 대해서는 id 2가 그 글을 썼다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멤버 테이블을 보세요. 멤버에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멤버에는 3명이 들어 있습니다. id 1, 이 패스워드는 1, 2, 3, 4,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의 이름은 name 1입니다. 두 번째 id 2는 1, 2, 3, 4이고 name 2라고 되어 있고요. id 3는 1, 2, 3, 4이고 name 3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2번, 3번 글은 name 1이라고 하는 사람이 id 1로서 쓴 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글은 id 2, name 2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id 2라고 하는 id로서 쓴 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D3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ID3는 지금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뭡니까? 회원가입은 했는데 아직 한 개의 글도 작성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분리하여 정보들을 분리하여 갖고 있는 것,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어떤 특징이에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 입장에서 라이터에 대한 자세한 부가적 정보들을, 즉 이름이나 패스워드를 알고 싶다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가져오는 어떤 명령들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화면에서는 로그인 처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로그인 처리는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폼과 로그인 처리를 수행하는 처리 페이지 두 개로 나뉘어지겠죠. 로그인 폼에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입력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 로그인 처리에서는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받은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서 로그인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로그인 처리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로그인 처리가 되면 세션에 그 값을 저장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통과된 사람들에게만 사이트를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이 로그인 처리의 어떤 기본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는데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저는 이름을 로그인 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그인 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처음 보는 개념일 텐데, 웹 컨텐트에 보통 우리가 JSP를 계속 추가했지 않습니까? 웹 컨텐트에 계속 추가했는데 여기에 지금 저는 다 구현이 되어 있어서 테스트로 구현을 해서 지금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개념들이 이 파일들이 이렇게 축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되는데요. 로그인 처리도 지금 3개만 있지만 어쨌든 이거 말고도 멤버를 가입하는 회원 가입 페이지들도 필요하고 등등등 로그인과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다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으면 찾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한 로그인 프로젝트, 로그인을 하는 보드, 게시판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서만도 지금 무려 둘레 여섯 일곱 10개의 파일이 필요한데, 조금 더 복잡해지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웹 컨텐트 바로 밑에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 내용들은 여기에 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웹 컨텐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뉴가 뜨는데요. 거기에 추가에 폴더라고 있습니다. 폴더를 선택하셔서 로그인 폴더를 만드시고 일단 준비, 거기서부터 한 단계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하나 추가하는데요. 이번엔 로그인 폼입니다. 로그인 폼.jsp 라고 추가하시고요. HTML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로그인을 처리하는데 폼에서 id하고 비번 두 가지를 입력받습니다. 그 첫 번째 id 값은 id라는 이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입력은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미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로그인 체크.jsp로 이동하도록 하고요. 그 값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뭐 질문할 거리나 내지는 의문을 가질 부분은 거의 없죠. 계속했던 내용들이고 하니까. 자, 그 다음 로그인 체크.js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처리의 단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6단계죠? 6단계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로그인 처리할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일단 폼에서, 방금 전에 봤던 우리 폼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일을 하고요. 일단 DB에 접속해 보고, 그 다음에 DB에서 접속하려는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받아와 봅니다. 그리고 그 입력한 패스워드와 DB의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일을 수행하고, 비교가 같으면 세션의 아이디 값을 저장함으로써 아이디 값이 세션에 저장되면서 우리가 로그인 처리되는 어떤 그 표식을 우리가 세션에 저장을 하고요. 성공했을 때는 리스트 페이지로, 실패했을 때는 로그인 폼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자, 폼에서 폼에서 전송된 데이터 받아오는 것. 요거 우리 많이 봐왔죠? request.getParameter 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입력했던 내용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아이디 값을 받아온 것은 아이디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두 번째 패스워드로 입력한 내용은 input underbar password라는 변수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패스워드라고 그냥 쓰지 않고 input underbar password라고 쓴 이유는 변수 이름을 input underbar password는 바로 입력한 그 값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변수다라고는 의미에서 input underbar password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일은 뭐 우리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건 너무 익숙해서 설명을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드라이브 매니저의 get connection으로 DB하고 ID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DB에 접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SQL 문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select password from member로부터 패스워드를 가져와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 where id가 id인 경우에를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id 값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id 값이요, id 1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패스워드 값은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id 변수에는 id 1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테고요. input underbar 패스워드는 1, 2, 3, 4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에 id 1이라고 들어갈 겁니다. id 1이라고 들어가면 문장을 한번 구성해 보시죠. select password from member where id가 id 1인 경우에 패스워드를 알려줘 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명령이 처리되고 난 뒤에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id 1이라고 하는 id가 아니라 엉뚱한, 예를 들면 뭐 abc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원이 아닙니다. 게시판 테이블에, 지금 멤버 테이블에 abc라는 회원은 없는 경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abc라고 입력했으면 아예 레코드를 읽어오는 걸 실패할 거 아니겠습니까? abc라는 이름의 id 값을 갖고 있는 패스워드 멤버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rs가 뭐가 옵니까? rs는 null이 옵니다. 그죠? rs의 next를 찍어보면 rs의 next는 null이고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이 품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id 값에 해당하는 id 1이라고 입력했으니까 패스워드가 제대로 온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패스워드 값을 꺼내 보니까, 여기서 꺼내 오고 있죠. 꺼내 와서 보니까 그 패스워드 값이 다행스럽게도 1, 2, 3, 4라고 맞았어요. 1, 2, 3, 4라고 똑같이 데이터베이스에도 1, 2, 3, 4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하고 뭐가 같은 경우입니까? 예, 바로 요 입력했던 1, 2, 3, 4의 값과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왔던 1, 2, 3, 4의 값을 비교하는 루틴이죠. 그죠? 패스워드와 input underbar 패스워드 값이 같은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물어서 만약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같으면 session set attribute, 우리가 아까 봤는데요. 세션의 어떤 값을 저장하는
어떤 용도의 함수 기능이 set attribute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션의 set attribute로 id 값에 id라는 이름으로 저장해라. 그럼 id는 지금 뭐라고요? 예, 지금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id 1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죠? DB에 남아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ID 고유 번호, 고유 ID 값을 말하는 것이죠. 그 ID 1 값이 ID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상태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띄웁니까? response.send redirect, 지금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썼느냐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지워볼게요. 어떻게 썼느냐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점점 슬래시 list.jsp.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폴더를, 로그인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 지금 로그인 체크.jsp를 만들었잖아요. list.jsp는 로그인 폴더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그죠? 네, 그래서 점점을 쓴 겁니다. 점점에 있는 list.jsp로 이동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요 페이지까지 가면 로그인 처리가 된 거고요. 만약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id1이라고 하는 것에 패스워드를 가져와 보니 1, 2, 3, 4가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에는 5, 6, 7, 8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용자는 1, 2, 3, 4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 패스워드를 1, 2, 3, 4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입력한 것이죠. 그럼 1, 2, 3, 4하고 5, 6, 7, 8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ID1까지는 맞았는데, ID가 존재했는데 패스워드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 부분을 벗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쪽 리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맨 마지막 페이지로 이 부분을 모두 벗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로그인 form.jsp로 가라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내가 로그인 form.jsp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전 페이지가 로그인 form.jsp죠. 자, 그래서 로그인 폼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그인을 다시 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내리는 그런 페이지를 이동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좀 봤는데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입력한 패스워드와 ID 값에 의거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값을 꺼내 와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그 값이 서로 같으면 그 아이디와 그 패스워드가 있는 상태로 패스워드 그 회원이 존재한다면 로그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션에 그 값을 저장한다. 세션의 아이디 값을 저장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로그인 체크.jsp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ist.jsp로 와보죠. 자, 목록 보기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목록 보기 페이지에서 맨 처음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어떤 페이지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다 있어야 한다? 예, 우리가 어떤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면 뭘 검사해야 한다? 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티켓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티켓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있는 자만 list.jsp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티켓을 조사할 때 어떤 티켓인지, 자, 봅시다. 어떤 티켓인지를 보려면 이렇게 물어보죠. 세션에게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값을 저장하는 함수가 뭐였었죠? 예, set attribute 였습니다. 그것의 반대가 뭐냐면 get attribute 인데요. get attribute 하고 id 값을 달라라고 요청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입니까? 자, id 값에 해당하는 세션 값을 갖고 와 달라라고 요청하면 아예 세션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세션에 들어있는 값이 세션 자체가 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들 한번 잘 보겠습니다. 세션이 널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션에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값을 갖고 오기에 실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까 얘한테 뭐가 없는 겁니까? 얘한테는요, 우리가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열쇠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list.jsp에 열쇠 없이 접근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웹서버를 시작하고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접속할 때, 최초 접속할 때 바로 어디로 들어온 경우? list.jsp로 바로 URL을 치고 들어온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열쇠를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로그인되었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쇠도 없는 자가,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인데요. 열쇠는 있습니다. 열쇠는 있는데
그래서 열쇠는 있어서 이 세션을 열어서 값을 갖고 온 것까지는 됐는데요. 여기에 값이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비어 있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입니까? 즉 세션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는 뜻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로그인 체크.jsp에서 로그인 된 경우만 세션의 set attribute로 id 값을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션에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열쇠를 갖고 있으되, 즉 다시 말하면 한번 접속한 사용자이긴 하지만 로그인 페이지로 로그인 체크해서 회원으로서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인 경우에 또는 이라고 엮여 있죠. 아이디 아예 열쇠가 없는 경우이거나 세션에 값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경우, 즉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레스폰스의 send redirect로 로그인 페이지에 로그인 form.jsp로 이동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list.jsp로 치고 들어오면 바로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form.page, 즉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화면에는 뭐만 보입니까? 로그인 페이지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 표 검사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부여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게시판의 기능과 완전하게 동일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부가적인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지금 목록 페이지 말고 나머지 기능들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